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9월 27일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민간, 그 다음에 군인, 이렇게 군경력 운항승무원을 지금 채용 중에 있죠. 그래서 9월 27일까지 서류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류 마감 이제 직전에 임박해서 제가 왜 이런 네, 또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냐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귀하게 이런 채용이 떴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귀한지 이제 뭐 이쪽 항공 관계자들은 느끼실 텐데,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018년, 그러니까 2019년이라고 했었지만 거의 2018년에 채용이 거의 다 있었고, 2019년에 정비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은 거의 채용이 어느 직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직, 객실 승무원, 운항 승무원, 뭐 기술직, 그리고 뭐 시설직,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요. 사실 2020년은 어느 직무도 뽑지 않아서, 사실 2021년 그것도 지금 9월 하반기가 되어서야 운항 승무원이 지금 채용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나오죠. 자, 그만큼 저희가 항공산업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처음 이렇게 좀 희망의 깃발이라는 거라고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좀 희망적인 소식을 그래도 운항승무원 채용으로 인해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또 운항승무원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긴 말은 필요가 없겠고요. 지금 실제로 이것을 도움받으실 분들은 바로 운항승무원 신입 이제 지원자들이실 텐데, 사실 신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력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제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력을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채용에 있어서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좌절과 실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떻게 보면 가능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자 제가 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좋게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 강의가 끝나고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자기소개서를 적는 쪽에서는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래도 소개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대한항공 13년 동안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했고, 그리고 현재 9년간 면접에 대해서 또 항공사 취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항공을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이 도전을 한다면 제 강의가 필요 없겠지만, 대한항공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그래도 제가 대한항공 사람이었으니까 좀 더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채용 동향을 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채용 동향과 어울리고 또 다른 직종과 비교가 되게 여러분들이 운항승무원이 어떤 것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을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이 강의가 도움되시리라 믿습니다. 도움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 얼굴이 조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안 나오면 제 목소리가 조금 끊기거나 아니면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나오면서 그대로 강의처럼 진행을 해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리안에어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2021년 다른 채용 공고가 없습니다. 유독 지금 운항승무원 채용이 있고요. 자, 여객기와 화물기, 항공운송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죠. 여객기와 화물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객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그냥 제외하고요. 2019년에 비해서 90% 이상이 감소된 상황이라, 여객기를 운항할 운항승무원이 아니라 거의 화물기 위주로 우선은 조금 채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객기가 나중에라도, 사실상은 대한항공에서는 화물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어떤 항공사보다 이거는 글로벌적인 겁니다.
다른 어떤 항공사보다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연속 1위를 연속 흑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대한항공이 어떠한 회사인지를 알고 이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그리고 채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컬럼 하나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 컬럼이 한국항공신문 네 칼럼에 제가 대한항공 인재상 진취적인 인재상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 거기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조금 칭찬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인재상 또 얘기를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기 이렇게 다를 못할 것 같아요. 우선은. 근데 요 5가지는 6가지죠. 6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의 중요성은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운항 승무원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문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다 제가 글을 쓸까 했는데 사실 시간을 많이 들면서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강의처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이 타 부서 객실 승무원이나 일반직 그리고 기술직 그리고 뭐 인턴 이렇게 서비스 인턴 이런 식으로 해서 타부서 자기소개서랑 문항도 사실 비교하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조금 일러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주요 팁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원칙적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잘 썼다라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3개 문항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사실 이거 제가 편집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편집보다는 좀 더 현재성, 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서 사실 편집은 예쁘고 꾸미는 건 저도 원하고 좋아합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지금 사실상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사실 최종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시라고 제가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정말 한 번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내일 정도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팁, 그다음에 항공사 기업 분석의 중요성,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요 정도까지는 조금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도 PPT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또 무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거기까지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러면 요 정도. 이게 지금 PPT가 큰 화면에 서 있다가 지금 모바일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합니다.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띄어쓰기 이런 문법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작게는 좀 안 되네요. 자, 우선은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일반직 전형 절차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잠시만요. 제가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이요. 1차, 2차, 3차 면접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직입니다. 자, 대한항공은요.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운항 승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직무에서 1차, 2차, 3차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회사가 보통 1차, 2차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대한항공은 1차, 2차, 3차 면접으로 굉장히 자세하고 그리고 직무에서 말하자면 실제 같이 일하는 직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 담당자들이 다르게 이제 배치돼서 1차, 2차, 3차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사실 뭐 과장급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2차는 차장급이나 부장급, 3차는 임원진 이렇게 정도 생각하셔서 실제 그 직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면접을 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일할 때 문제가 없을까라는 걸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둠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좋은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대한항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럼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에서는 몇 차 전형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뭐 어떻게 보면 750점 이상 630점 탭스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일반직 하실 때도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전형 절차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면접이 되어 있습니다. 2차에는 영어 구술이 있는데요. 이번에 운항 승무원도 역시 1차 면접은 없는 상황에서 서류 전형 다음에 바로 영어 구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10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이 워낙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1차 면접과 같이 이제 될 거고요. 서류 전형에서 그러니까 더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2차 면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은 영어 구술인데 이번에 영어 구술을 이제 운항 승무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 객실 승무원은 2018년에 있었던 하반기 객실 승무원 채용이고요. 전에 있었던 대한항공 일반직도 사실 2019년 2월 졸업자라고 적혀 있어서 2019년 신입사원을 뽑는 거였지만 2018년 전형 2018년에 채용이 있었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3차 면접까지 하고 건강검진 후 최종 합격은 객실 승무원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객실 승무원 정도가 뭐 체력이나 수영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지금 이번에서는요. 자,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전형 절차. 자, 그래서 보시면 면접의 횟수와 평가 단계를 좀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면접의 횟수가 과연 몇 회이냐라는 건데요. 자, 서류 전형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더 중요하다. 왜 1000시간 이상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상은 채용을 도전할 수가 없죠. 이 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요. 예, 그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요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병역을 필요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정한 신체적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물론 확인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전형 절차입니다. 서류 전형 다음에 지식심사. 자, 지식심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항공에 관해서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어 구술. 뭐 이거는 사실 저희 대한항공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면접처럼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지 뭐 어떤 다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네, 그래서 발음이나 그다음 문법, 그다음에 언어 어휘력 이 정도를 보시는 거니까요. 그것보다는 지식심사, 인성검사에 좀 더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 구술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객실 승무원이나 운항 승무원은 영어 구술 굉장히 중요하게 보니까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량심사, 신체검사는 이제 아실 거고요. 자, 임원 면접이, 자, 제가 말씀드리는 임원 면접이 몇 번인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대한항공 일반직, 객실 승무원, 기술직, 자, 어떻게 보면 면접이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임원 면접 한 번밖에 없고 최종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거기다가 실무직 면접이 아니라 임원 면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물론 자소서가 합격해서 그 다음 순서가 더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마지막 면접을 못 봤을 때는 최종 합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류 전형에서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고 하면 임원 면접에서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면접이 한 번밖에 없다. 그 면접이 한 번밖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하실까, 그리고 그 면접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적절한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면접은 한 번밖에 없고 마지막 최종 전이기 때문에, 최종 합격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서류부터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제대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형 절차 중에서 정성적 평가를 하는 단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엇냐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류에서나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력서에서
어떤 거를 과정을 이수했고 몇 시간을 채웠고 그리고 학점을 어떻게 맞았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어떻게 됐고 이런 숫자로 나오는 정량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은 사람들끼리 비교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아니면 이웃에 정말 일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이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언제 이제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딱 두 군데죠. 어디일까요? 서류 전형이랑 면접입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만 이게 지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채용 과정을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서류에서 자소서가 그래서 더 중요하고, 면접에서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회사에 근무하고 싶은지, 임했는지를 정말 제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이 회사 들어오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못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류 제출하시는 것에 좀 꼼꼼하게 하셔라. 그리고 면접을 조금 더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마지막 최종 관문까지 통과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채용하면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것까지 얘기를 하냐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회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기본적인 겁니다. 자기가 어떤 업무에 지원하고자 하면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걸 본인이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업무를 내가 지원한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대한항공 홈페이지 채용에서도 자세히 보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운항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고요. 객실승무원도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만을 얘기를 하는 객실승무원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항상 먼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비행 업무, 교육훈련, 안전 및 보안, 건강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건강관리가 운항승무직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관리가 여러분들이 운항승무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저보다 더 강력하게 더 잘 아실 것이기에 강요는 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겠지만, 건강관리조차 사실상 승객을 아니면 이 업무를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사실 입사포부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개개인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냐라고 하는 것이 입사포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승무직, 직무에 대해서 직무 소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입사포부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열심히 일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꼭 대한항공 입사하겠다, 보통 객실승무원도 이렇게 작성합니다만 운항승무원 지원자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가 입사포부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직무 소개를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이 여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를 좀 얘기를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행 업무는 기본적인 거지만 비행 업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하실 건지, 그리고 본인이 안전 및 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했는지를 말씀하셔야 입사포부에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고 회사에서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직무 소개를 사실 보지 않고 직무 지원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업무 경험을 사실 먼저 적으시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입사 지원서를 그래서 작성하기보다, 그래서 컴퓨터에 먼저 입력을 하는 것보다 입사 지원서를, 이력서를 옆에다 먼저 적으시고, 그런 토익부터 시작해서 영어 자격증까지 다 뽑아 나오신 다음에 한 번에 작성하신 다음에 그걸 컴퓨터로 옮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시고요. 또 지금처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라도 지금 직무 소개에 적어 놓으시고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신 다음에 그것이 자기소개에 들어가야 훨씬 더 저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는지 아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입사지원서 작성 전, 요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사지원 작성하고 최종 제출했으면 사실 지원서를 다시 수정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최종 제출을 하고 나서 다음에 수정하려고 해도 사실 그거를 삭제를 해버리면 지원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지금 FAQ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 대한항공 채용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신 다음에 입사지원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타항공사 대비 많은 경력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도 요번에 두 번째 문항에도 나왔죠. 타항공사 경험이 있는지. 자, 타항공사 대비 많은 경력을 요구한다. 분명히 여기서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대답을 하잖아요. 당사는 승객의 인명과 재산, 그리고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비행 경험과 기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목적으로 타항공사 대비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1000시간 이상 운항한 경험을 지금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불만이 있다, 아니면 불만식으로 만약 글을 썼다 그러신다면 사실 입사가 어려울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승무원이 객실 승무원이 아닌 운항 승무원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러이러한 것을 대한항공 들어가고자 하면 이런 것들 좀 채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지금 운항 승무원이 아니고 되려고 하는 지원자들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에서 취득한 면자 인정되나요? 네, 국내 면장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 신체 검사 증명의 기준 유효기간 등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식심사 아까 두 번째 있었잖아요. 기상, 항법, 항공법, ATC, LOA, 매뉴얼, 그 다음에 WMB 조종사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 항목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 고술 테스트는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화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형 절차 중 비행 기량 심사 요거에 대해서 써져 있고요. 교육 훈련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승급하기 위한 자격 요건 무엇인가. 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자기의 진로, 그러니까 객실 운항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까지가 있는지가 사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라고 했었을 땐 역시나 어디까지가 내가 승격하고 어느까지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고 대한항공에 도전하는 것이 아무래도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1차로 우선은 녹음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서 작성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